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눈길을 빼앗겨본 경험이 있었을 스테인드 글라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가 되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채로운 색의 유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유리의 겉에 무언가를 붙이거나 물감을 칠해서 색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리 속에 아주 작은 나노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분명 화려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폰스 무어와 같은 인기 많던 화가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현대에 이른다면 티파니라는 귀금속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시작을 티파니 글래스라는 스테인드 글라스용 유리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처음 발돋움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리고 왜 이러한 색상이 나오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나노화학이라는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나노화학은 보편적으로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그꼭 나노미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크기에 해당하는 화학입니다. 나노미터는 굉장히 작은 크기인 것도 흥미롭지만, 화학에서 더욱 의미가 높은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화학의 마지막 영역이 나노화학이기 때문이죠. 왜냐? 나노보다 작아진다면 하나의 원자보다도 작은 경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말은 더 이상 화학이 아닌 물리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금 나노 입자는 당연히 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금은 누구나 노란색의 광채를 갖는, 약간은 무른 귀금속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굉장히 다른 금 나노 입자의 형태를 처음 관찰한 것은 유명한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1856년 금박지를 산으로 씻어서 금 이온 용액을 만들고 인을 넣어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최초의 금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만든 최초라는 것이지, 이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 등에는 금 나노 입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나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활성화된 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알갱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은 어두운 방 안에 창문으로 쏟아져 오는 햇살이 공기 중에 먼지와 충돌하며 경로를 보여주듯이 금 나노 입자 용액 속에 빛을 투과시켰을 때 빛의 경로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틴들 현상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후부터 색을 갖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보이는 그림에서는 금과 은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부터 여러 색깔을 만들어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제조되었다 라고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경우에는 나노 입자가 사용되었지만, 그 외의 모양이나 크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파란색 유리에는 산화 코발트 물질이 사용되는 등 다른 종류로 색이 만들어졌던 게 사실이죠.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원 후 400년경 만들어졌던 리큐르구스의 잔이라는 유물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잔이지만 왼쪽 그림은 회녹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선명한 붉은색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지만 이처럼 색이 다른 것은, 왼쪽은 빛이 우리가 관측하는 앞쪽에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잔의 뒤쪽에 광원이 있어서 빛이 잔을 투과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의 거동에 따라 다른 색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색성이라고 부르게 되며, 나노물질들이 갖는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나노물질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우리가 색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 불리면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습니다. 이 역시 나노미터입니다. 비슷한 파장과 크기를 갖는 물질들이 있다면 당연히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결국 나노입자 용액에 가시광선이 닿았을 때 나노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빛이 반사될 것이고,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특정한 색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나노물질을 투과해서 가는 빛은 나노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한 빛은 흡수되고 남은 빛만이 투과되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색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나노 입자를 3D 프린팅해서 컵 등을 만들었을 때 여전히 반사되는 빛의 색과 투과되는 빛의 색은 다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됐을까?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관찰한다면 광원이 우리와 같은 쪽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색을 보지 못하지만 내부에서 관찰한다면 투과되는 빛에 의해서 특별한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노물질이 색을 갖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금은 더 간단하게 일반적인 물질들은 왜 색을 갖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나수닌이라는 물질은 보라색을 갖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당분자나 그 이외의 분자들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가면서 연결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를 conjugated system 혹은 공액계라고 부르게 되면서 이 부분의 길이가 어떨지 또 형태가 어떨지에 따라서 물질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둥그런 모양과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엽록소는 바로 이 공액계로 인해서 녹색을 갖게 되고 옥수수 등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곧게 뻗어있는 길쭉한 공액계로 노란빛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펴져서 조금 더 길어진 베타카로틴은 주황색을 갖고요. 가장 긴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라이코펜, 토마토의 색소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일상적인 예시도 하나 더 있습니다. 빛을 받았을 때만 색상이 변화하는 렌즈가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빛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공액계를 갖는 화합물이 유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아래에 노출되어서 강한 에너지를 갖는 자외선을 받게 된다면 분자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면서 더욱더 긴 공액계를 가져서 이전에 흡수하지 못했던 빛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못하는 공액계, 그리고 구조가 바뀐다면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공액계로서 변화하게 됩니다. 길이가 변화했다고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것, 다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화학과에서는 이를 공부할 때 길이에 따라서 전자의 양자역학적인 거동을 계산해서 추론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자라 함은 줄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의미하며 반복적인 왕복 운동을 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진자가 갔다 돌아오는 주기는 매달려 있는 물질의 무게라든지 밀어주는 힘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줄의 길이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줄의 길이가 짧다면은 거리를 오가기 위해서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줄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서 같은 높낮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노물질 혹은 유기물질의 크기가 길어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기적인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노물질의 경우에는 공액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라는 조금은 멋지지만 어려워 보이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너무 명칭이 길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LSPR이라고 줄여서 설명합니다. 국소, localized라는 말은 전체 영역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바로 나노 입자라는 한정된 공간만을 의미합니다. 표면 플라즈몬은 플라즈몬이란 말 자체는 나노 입자는 금속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은 물질의 표면에서 구름과도 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구름을 우리는 surface plasmon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자의 구름은 파동의 형태인 빛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힘을 받게 되고 이는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일으켜서 주기적인 공명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플라즈몬의 크기가 다를 것이고 결국 플라즈몬을 공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에너지가 얼마일지를 다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라진 빛의 에너지는 곧 빛의 파장과 연관되고 모든 색을 갖고 있는 백색광이 물체에 쪼여졌을 때 나노물질은 자신의 크기, 곧 표면 플라즈몬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노물질이 흡수하고 남은 빛을 투과된 형태로 관찰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가 관찰하는 투과광의 색상이 됩니다. 금나노입자의 경우에는 보라색부터 파란색과 초록색 영역의 빛을 매우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지 않는 붉은색 빛만이 남아서 금나노입자를 붉은색이다 라고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기에 따라 색상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연결될 것이고, 결국 나노입자의, 특히 금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흡수하고 남은 빛의 파장이 점점 더 요영역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부터 더욱더 보라색 계열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노입자를 키우는 과정은 높은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려 점차 커지는 것을 떠올리면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작은 씨앗이 만들어지고, 이 씨앗을 시작점으로 금들이 달라붙으면서 조금씩 더 큰 금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정한 형태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달라붙으면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나노입자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작은 원자 크기부터 나노입자를 만드는 것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르고, 금덩어리에 높은 에너지 등을 쪼여서 작은 나노입자 형태로 떨어져 나오게 하는 탑다운 방식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크기를 조절하고 많은 양의 생산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텀업 방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만든 여러 종류의 나노물질을 배열해 놓고 찍어본 것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처럼 나노물질은 크기와 형태 등의 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갖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색 혹은 빛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응용에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금 나노입자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테스트기입니다. 임신 테스트기나 코로나 테스트기에는 붉은색 선으로서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붉은색 선이 금 나노입자들이 뭉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형태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가 있겠죠. 나노입자 하나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플라즈몬이라는 특성을 갖는 배열을 일정한 간격이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예술작품과 같은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형태로 제어할 수 있다면 감지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보호색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잉크와도 같은 식으로 특정한 기체에 노출되어 있는 조건을 조절해서 색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지워지는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념주화 등에서도 은화의 표면에 플라즈모닉한 형태를 만듦에 따라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금속을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재밌는 경우는 이미 만든 금 나노입자들이 더욱더 가깝게 붙는다면 마치 하나의 플라즈몬인 것처럼 거동할 것입니다. 고분자 막 속에 금 나노입자를 잔뜩 넣고 강하게 잡아당긴다면 떨어져 있는 나노입자가, 그리고 당기는 힘을 제거한다면 서로 붙어있는 입자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색을 바꾸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재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으며 어디에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효용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으로 나노 세계에서의 금은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노입자 만들기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대지 않고 여러 가지의 눈덩이를 같은 크기로 만드는 일종의 기도메타가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합성법이다. 나노물질은 크기나 모양 그리고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